자,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뉴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기억이 그래 차량 이부제를 하긴 했었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뭐 차를 몰 그런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요. 이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는 차량 홀짝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8년에 어떻게 보면 그때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홀짝제를 하고 나서 18년 만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이 그 이란 전쟁 빵 터졌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뭐 우리 비축료 208일분 저장돼 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그랬죠. 예 전쟁 터진 지 아직 한 달도 이제 겨우 한 달 됐는데 이게 웬 홀짝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 금방 끝날 줄 알고 일단 퍼포먼스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허. 뒷감당이 안 되고 이번에도 공무원이에요. 이번에도 앞에 공짜 붙은 분들이 또 이제 이 몰모트가 됐다. 저는 예.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뭐 아끼면 좋죠. 당연히 아끼면 좋은데 하필 이런 걸 할 때마다 꼭 그 공공기관 공무원들 예. 홀짝제라고 하면은 뭐 절반은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재수 가져오면 월화수목금 중에서 뭐 이틀 재수 없으면 3일 뭐 이렇게 예, 된다는 5일이니까 건데 그런 일이 생기네요. 우선요 예. 그 효과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시가 된다. 어허. 왜냐하면 이걸 했을 때 뭔가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되는데 예. 이것이 첫째로 차량 오부제를 민간 차량, 그러니까 공공 차량에 대해서 했을 때 하루에 3,000배럴 효과가 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홀짝제로 되면은 그보다는 좀 강화가 될 텐데 네. 그래봐야 뭐 4, 5천 배럴. 물론 그것도 아까워해야 되고 예. 절약을 좀 해야 되겠지만 또다시 이것도 일종의 약간 퍼포먼스적 성격이 있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하려면 정말 뭐 뼈를 깎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 누구 칭찬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도 뭐 이 좌파들이 상당히 퍼포먼스에 능하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가 지하철에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 백팩을 메고 예. 옆에서 이렇게 누가 찍었어요. 본인이 찍은 건 아니고 그 보좌관들이 찍어준 보좌관 겁니다. 보고 찍어주라고 예. 그랬는데 예. 나는 오늘 지하철 출근을 합니다. 그냥 지하철 출근을 했으면 했지 굳이 그걸 또 찍어서 각도도 잘 잡아가지고 왼쪽에 이 얼굴이 보이도록 해서 서 있는 모습인데 지하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잘한다. 그런데 효과는 뭐 의문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저건 무슨 뜻이냐면 기다려라 민간 이부제, 홀짝제 이런 얘기예요. 예. 민간인까지 확대되는 홀짝제를 이제 곧 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아니 2008년 제가 좀 사진을 그 당시에 이제 홀짝제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요. 요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데 네. 오세훈 시장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저 때만 해도 벌써 이게 젊었네요. 예, 18년 전이에요. 예. 저러다 보니까 저 때 홀짝제가 꽤 길었었나 봅니다. 2008년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6월 8일까지 11개월간이나 이부제를 실시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저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로 출근하는 모습 저렇게 기사로 쓴 것도 봤는데 근데 분명히 이재명이 그랬단 말입니다. 저렇게 저거는 울산 그 석유화학단지의 그 비축유 있는 저장 탱커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니 저렇게 우리는 다 비축해놨다.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200일 비축해 놨다고 하니 진짜 200일 비축해 놓은 줄 알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딱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어떤 분이 뭐 박상규부터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전철 타고 다니세요? 저 전철입니다. 예. 5일권 15,000원짜리 끊어서 항상 한 5,000원 이상 더 절약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걱정일랑 접어두시고 저는 또 이 하이브리드 차를 몰기 때문에 사실 예. 몰고 다녀도 되는데 심리적으로 이래서는 안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들부터 제발 그 국회의원들 차가요. 또 기름도 워낙 많이 먹습니다. 뭐 카니발도 많이 몰고 다니긴 하던데. 이 머플러로 예. 500원짜리 동전이 나오는 차들이에요. 그 차들이. 예. 그러니까 제발 가장 의석이 많은 더불어민주당부터 따릉이를 타고 다니던
좀 걸어다니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도 걸어서 좀 출퇴근 이런 퍼포먼스는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장관들 김민석도 좀 걸어서 좀 나오고 지하철도 좀 차고 다니고 말로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솔선수범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있으면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옛날에 예. 왕들이 기우제를 지낸 이유가 예. 이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게 왜 왕 탓이겠어요. 하지만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고기를 안 먹고 그래서 몸소 이제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기우제를 지냅니다. 예. 그 유명한 태종우라는 게 있어요. 태종 이방원이 비를 내리게 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인디언식 기우제예요. 그렇죠. 비 올 때까지 하는 거죠. 왕이 나가면 밑에 있는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올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비가 올 때만 딱 캡처해가지고 태종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럴 때일수록 솔선수범을 좀 하자. 예. 이 하급직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차 가지고 오는 분들인데 무슨 죄입니까? 홀짝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많이나 아꼈으면 좋겠는데 그 효과도 별로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진짜 이 퍼블릭한 사람들이 뭐 홀짝제 같은 걸 하려면 위로부터 먼저 도보 참석 국무회의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현장 국무회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세종까지 가서 국무회의 하려면 조금 좀 힘들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쨌든요.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 수입 중단 사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고 이란에 대한 폭격도 그 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앞에 호르무즈 해협이 딱 그 봉쇄가 되게 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인데 이 정부의 대비가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다 예상은 됐었고 네. 이 공급망 위기까지 지금 쌍둥이로 왔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 트윈 쇼크다. 어허. 저게 이제 뭐 한쪽은 에너지, 석유로 인한 위기. 그리고 이제 산업의 쌀. 이번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느끼셨을 진짜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납타. 이 예. 납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게 납타가 안 들어가는 게 우리 주변에 거의 없구나.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양 위기가 이제 동시에 쌍끌이로 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뭐 긴급 재정 명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아마 조금 이따 물어보실 테지만 저것도 좀 웃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급 재정 명령에 대한 법적 요건은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예.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나 국회를 열려고 해도 긴박한 사정 때문에 열 수 없을 때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긴급 재정 명령을 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로 쓰인 적은 딱 2번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상태에서 예. 짧게 사용하는 건데 아니 대통령은 이재명은 저 얘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가 상시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뭐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면 열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임도 뭐 예. 그 서영교로 뽑고 예. 등등등 자기 마음대로 지금 1년 365일 국회를 할 수 있는데 웬 긴급 재정 명령권이냐. 이거는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찾아보면 할 얘기인데 그 변호사 아니에요? 주변에 깔린 게 변호사고 그러면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저 얘기부터 대통령이 한다? 이재명이? 저것도 일종의 쇼잉이죠. 그러니까 오늘 대뜸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저걸 딱 한마디로 정의를 잘했더라고요. 경제 비상계엄이다. 기상계엄이다. 아하. 저게 경제계엄이에요. 긴급 재정명령이라 쓰고 경제계엄령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대통령이 국무회의 다 저기 열고 뭐 매일매일 SNS부터 시작해서 시시콜콜한 과장 국장들이나 할 얘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고 예. 밤에 생각나면 일어나서 새벽에 SNS 날려가지고 그 다음 날 그냥 존명하고 다 지금 하게 예. 다 해놨고 우원식 365일 대기 중이지. 여당 측의 부의장도 대기 중이지. 예. 국회 못 열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정청래, 한병도 침상 3선에 딱 대기 중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 있는데 왜 긴급 재정 명령이란 얘기부터 해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냐고요. 예. 이게 12.3 비상계엄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다 긴장이 돼 있는데 아니 경제 비상계엄 얘기를 벌써부터 꺼내면 이 본질을 아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경제 비상계엄 내릴 정도로 이게 지금 이 IMF 재정 그때 외환위기나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상인가? 공포감부터 갖게 되잖아요. 예. 아, 정치란 정책이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지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댓글창에 박봉희님 또 큰 금액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위님께서 그러면 이재명은 경제 내란 우두머리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댓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얘기하지는 않고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떤 상황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유사가 재고가 15일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대한항공도 지금 비상경영을 선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거 진작에 좀 대비를 좀 했으면 이걸 다 막을 수 있고 좀 일본처럼 여유 있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말로는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놓고 결국 일이 빵 터지니까 대처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실 이런 상황이면 지금 벌써 미국에 달려가가지고 트럼프하고 뭔가 쇼부를 보던가 러시아 푸틴한테 찾아가서 러시아 석유를 가져오든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푸틴까지 갈 것도 없이 예. 지금 우리가 환율이 제일 지금 문제인데 환율은 볼 때마다 놀라요. 이제 오늘 얼마냐? 지금 정확히 제가 환율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준에 1,522원. 그다음에 신한은행 기준에 역시 1,522원. 조금 내렸네요. 40. 내렸다 해도 이미 1,520원을 넘고 있고 오늘 1,536원 우리 찍었잖아요. 매번 한 번씩 천장을 뚫고 내려와서 잠깐 그러니까 그때는 연기금이 들어와서 이제 한 10원 누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날 아침 또 장 열리면 또 그 10원 이상 또 올라가고. 이 환율은 이건 공포입니다. 공포.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경영 계획을 짤 때 환율을 얼마로 보고 짰냐면 1,360원에서 80원 사이로 보고 짠 거예요. 원래 짤 때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정한 마지노선이 1,480원입니다. 이 1,480원은 왜 1,480원이냐? 12.3 비상계엄 이후에 1,480원을 터치한 적이 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우리가 그때 12.3 비상계엄 이후에 기록했던 1,480은 그 이상은 안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냥 정한 라인이에요. 이미 그 경제계획에 합당한 환율인 1,360원, 80원 거기서 이미 100원이 높아요.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한 선인데 그걸 정한 이유도 상당히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찍었던 기록이 1,480원이니까 이걸 심리적 저항선, 심리적 마지노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절없이 뚫렸고 지금은 1,500선 또 이제는 좋은 시절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가 다르게 10원씩 올라가요. 1,536원 그리고 지금 기록된 1,520원대는요.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게 무망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국책 연구 기관들이 또 이미 OECD가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아주 우호적인 관점에서 0.4% 포인트를 내렸습니다. 1.7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환율까지를 감안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1,500원이 안 된 확률을 가지고 환율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지속이 돼서 1,500원의 이상의 이 환율이 하나의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0% 앞이 0. 얼마로 시작하는 경제 성장률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잠재 성장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한 나라 경제가 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잠재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마이너스다. 그런데 이 환율이 계속 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 이게 역대 정부의 그 환율을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평균 환율이 한 1,430원 나오고요. 윤석열 정부 때가 1,340원, 문재인 때가 그때는 워낙에 경기가 좋았을 때니까 1,144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가 참 환율이 좋았습니다. 1,100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뭐 1,145원. 예. 그런 게 있고 최고점은 1,597원 나온 건 이거는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저렇게 찍었던 거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환율 관리 이런 경제 관리는 잘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환율은요. 예. 그냥 딱 정답이 있어요. 정답. 네. 이게 뭐냐?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아, 명색이 75년 한미동맹에 예. 왜 통화 스와프를 안 해줄까?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를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 다 맺었어요. 예. 그럴 때는 달러가 미국 돈인데 그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스와프든 뭐 일정한 기간을 갖고 갱신해 나가는 통화 스와프든 간에 예. 이걸 체결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구윤철이 밝혔잖아요. 재경부 장관 겸 경제부 총리가 안 해준다.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이 안 해준다. 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자, 미와 협조가 잘 된다? 저 이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고 이명박입니다. 맞습니다. 2008년이잖아요. 2008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는 미국과도 통화 수합이 됐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과도 통화 수합가 돼서 국제 태환 화폐와 완벽한 호환성을 원화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말 외환위기 안 겪고 저때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가 경제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였는데 한국만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있는데 네. 그 정답을 미국이 안 해주고 있고 아하. 안 해주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도 답이 있을 텐데 예. 그 답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셰셰 외교, 예. 하나의 중국 이러면서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만스러운 정치 경제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니까 아니 오죽하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에게도 통화 스와프를 해줬어요. 밀레이 대통령이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예. 정권이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흔쾌히 통화 스와프를 해줘서 예. 아르헨티나가 우파 정부를 유지했습니다. 그 답이 있어요. 예. 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율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떤 언론도 그걸 제대로 얘기를 안 해. 그냥 전쟁 탓이야. 모든 게 이란 전쟁 탓이야. 그러면서 또 스탠스는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트럼프 때문에 이 전쟁이 길어져. 환율도 나프타 대란도 모두 알고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전쟁을 강경하게 끌고 가서 그래. 거기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기름을 붓고 있어. 이게 지금 지상파 종편 뉴스 전문 채널의 전쟁 보도의 하나의 이 골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니 달러는 미국 돈이고 미국 돈을 움켜쥐고 있는 그 발권국인 미국 정부와 우리가 75년 한미 동맹인데 관계가 조금만 좋으면 통화 수업 해주면 지금 이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환율 공포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가? 저는요 이 정도 환율이면 수출입이 다 안 돼요. 특히 수입업체들 수입업체들은 힘들 겁니다. 정말.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1,520원대에 수입을 해올 것이며 그러면 값을 다 올려야 되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20%다 올려야죠. 그렇죠. 뭐 한 20% 정도
값을 올리는데 여러분이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수입 그 품으로 만든 제품들 값이 20% 오르면 사시겠냐고요. 못 사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그 탓을 이 교묘하게 지금 보면 전쟁 탓으로 다 붙이고 예. 다 전쟁 탓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우리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지 않은 데서부터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된 위기예요. 예.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위기가 조금 심화됐을 뿐이지 근본 문제는 전쟁 탓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통화 스와프 해결에 뭐 지금 새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조차도 무슨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그 옥스포드 그 경제학 박사고 세계은행 세계 IBS 결제은행 뭐 BIS 결제은행 BIS 국제결제은행 그 학식도 많고 경험도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인데 아니 환율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는 알겠어요. 예, 예. 이재명이 지명해 줬으니까 그 이 국회 청문회 통과될 때까지는 잘 보여야 되니까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환율 1,530원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신현송 씨가 이 내정자가 전문가답게 왜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 수치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전문가고 내가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니까 그저 내 말을 믿어라? 그러기에는 너무 좀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아니 달러 유동성이라는 것이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그 국감 자료 때 한국은행에 달러 얼마 있냐고 그때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예. 그 자료 달라고 했을 때 95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작년 예. 10월에.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중에 법적으로 빼놓고 쓸 수 있는 돈이 65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그게 획기적으로 늘었을까요?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하고 맞통 열어가지고 마이너스 예. 통장 열어가지고 지금 환율을 누를 때마다 달러를 갖다 쓰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서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날 일이 없다. 예. 그런데 뭐가 달러 유동성이 충분하니까 원달러 환율 1,530원 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건지 돈 워리는 좋아요. 예. 근데 근거를 내놓고 좀 전문가답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고 마지막 공직을 한국은행 총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마치고 싶은 심정도 알겠는데 제발 팩트는 좀 얘기하고 그 걸맞는 근거도 좀 제시하면서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예. 뭐 한국은행 총재로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거 뭐 그거는 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말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이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요. 당장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상 운임들이 막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밥상 물가라고 할 수 있는 농축산물 물가가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료 가격, 비료도 석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를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럼요. 예. 요소비료. 예, 요소비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비료 가격도 지금 40%나 올라버렸고요. 그리고 중국이 예. 인산비료 수출을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산비료, 요소비료, 농군의 후예들 우리는 농자 천하지대본 하던 나라 아니에요. 예, 예. 아무리 뭐 IT가 발전했고 하지만 다 시골에 뭐 부모님, 조부모님이 다 농사지은 분들이 많은 나라에서 요소 인산비료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예.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프타 때문에 좀 비료 수급이 안 된다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쌀 많은데 뭐 비축유 먹지, 비축미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 뭐 가지고 있는 게 비축미가 많은데 아니 자꾸 비축 하는데 아니 우리가 비축이 얼마나 돼 있다고. 아니 근데 그 쌀만 먹고 삽니까? 그리고 당장 그 뭐 온갖 농산물 다 비료를 넣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 생산량 자체가 이제 줄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재정명령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예. 안 위험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예. 돌아보면 뭐 이재명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좀 걱정이 된다. 그건 맞을 거예요. 예. 보고를 받으니까. 그런데 대책이 없어. 환율은 미국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라고는 딱 취임하고 나흘 뒤에 남의 핸드폰으로 통화 한 번 한 게 전부고 뭐
골프 치러 가게 해서 뭐 진해 별장 가서 연습하고 했는데 뭐 골프는커녕 예. 지금 딱 그 공식적으로 백악관 가서 작년 8월에 만난 거 한번 합의문도 경주 필요 없이 가서, 잘 된 회담이라고. 그다음에 에이펙 우리가 주최하는 것 때문에 그때 트럼프가 들어와서 김해공항에서 흑백 사진 기억나시죠? 그 위협하는 사진. 파포. 예. 그렇게 두 번밖에 안 만났고 아니 이렇게 동맹국 최고 동맹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안 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저는 이제 이 정권 출범 1년밖에 안 됐는데 좌파 과거의 대통령들도요. 예. 노무현, 문재인 그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하고 친했습니다. 나름. 미국하고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라크 파병도 예. 그 자기네 좌파들의 반대를 대통령하고 무릅쓰고 했었으니까. 해냈고 할 건 하면서 마음속에는 비미가 있어도 예. 그렇게 드러내놓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는 뭘 믿고 이렇게 반미를 하는 건지 거기에다가 의원들까지 전부 반미. 예? 아니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68명 넘는 의원들이 반미 성명에 이름이나 보태주고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미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리고 언론들이 제가 볼 때 너무 이 전쟁 보도를 너무 그 반 트럼프, 비트럼프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균형이 없어요. 전황을 보도를 하되 이 전황을 팩트를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예. 마치 트럼프는 무슨 전쟁광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또 뭐 협상하면서 위협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고 같은 표현을 해도 그걸 협상 전략이다.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전술을 쓰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변덕스럽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네.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지금 이 석유 수입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일단 석유로 만들고 있는 모든 제품 가격이 다 오르는데 다른 것보다도 요번에 그 우리 그 거리에 보면 현수막 잔뜩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도 다 이 나프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현수막 만드는 재료도 지금 없다고 하는데 진짜 공예 같이 많이 걸려 있는 그 현수막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게 보세요. 저게 다 PVC로 만들어요. 예. PVC하고 비닐 소재잖아요. 맞습니다. 저거 100% 나프타로 만드는 거예요. 제발 좀 저 자료 그림에 있는 거 저것만 안 만들어도 예. 저는 굉장히 이 공해가 좀 해소될 것이다. 하나의 공해로 봐요, 저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거 때마다 그냥 시야를 가려가지고 이 교차로나 이 우회로 좌회로에 시야가 막혀가지고 사고도 날 정도로. 저 쓰레기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것도 끝나고 나면은 저거 다 버려야 되는데 예. 저게 또 값비싼 쓰레기다. 그리고 또 하나 저게 무슨 그 출마자들이 자기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입니다. 다 세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대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세금으로 저 현수막 값을 충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막 지금 그 현수막 내다 걸려고 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서 지금 생선이라든가 배달용 비닐 이 영세한 커피 전문점 사장님들 그 플라스틱 용기나 안에 지금 직면했으면 아니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이 출마 예정자들이 나라 돈으로 쓰는 저 현수막 이번 선거 때는 안 쓰겠다. 아니 선거 현수막 없어도 돼요. 아니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그 오랜만에 정치인들이 역할 좀 하는구나. 아 요즘엔 누가 그 현수막 봅니까? 다 그냥 자기 전화기로 해서 누가 나왔는지 이렇게 검색해서 보죠. 그리고 유튜브도 있고요. 예. 또 지금 저도 무슨 생전 얼굴도 못 보던 막 호남 지역에 무슨 어디 군단위 선거에서도 누가 출마했다고 뭐 도대체 제가 유권자도 아닌 저한테 왜 그런 걸 자꾸 보내는지 문자 엄청 오죠. 예, 거의 뭐 이 쓰레기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예. 제발 현수막 쓰레기에 대한 정치인들의 어떤 선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야의 똑같은 그런 그 비중으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더불어민주당이요 결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요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현수막 없는 선거 치르겠다고만 해도 국민들이 야 정치인들이 모처럼 예. 세금 안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뭐 제 말을 듣겠습니까? 네. 예. 현정님께서 댓글창에서 현수막 걸린 사람 이제 안 뽑는 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예, 진짜 오죽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진짜 이재명은 좀 어이가 없는 게 환율이 지금 1,540원 지금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좀 추경을 26.2조 원이나 그러니까 26조 2천억 원을 더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10조에서 시작해서 15조 갔다가 예, 25조 갔다가 또 막판에 올랐어요. 1.2조 1조 2천억 원 더. 그러니까 예. 그냥 뭐 배팅으로 치자면 그 이제 다 25조로 하기로 했는데 1조 2천억 원 또 끼어들어온 거예요. 레이즈가 되는 건가요? 뭔가 이제 그런 건데 저걸 또 뭐 하루가 아깝다 그러면서 지금 11일 뒤에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지금 시키겠다고 한정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하겠죠. 다만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라 그러냐면 무슨 그게 빚내거나 국채 발행하는 추경이 아니고 예.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법인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인세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 나온 뒤에 삼전하고 하이닉스 주초 이 시가총액이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합쳐서 340몇 조 원인가가 예.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낸 그 법인세로 충당한다는 말은 맞죠.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가 이 코스피에서 코스닥까지 합치면 더 커지겠지만 없어진 전쟁 한 달간 없어진 시가총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680 몇 조 원인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떨어졌으니까 저는 한 700조 원 정도는 시가총액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그로기 상태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전쟁하고는 또 무관한 악재가 하나 있죠. 뭐냐면 구글이 개발한 이 터보 퀀트. 예, 터보 퀀트 있습니다. 예, 이게 6분의 1로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그런 그 보도가 나온 뒤에 지금 삼성전자가 저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지금 20만 전자는 무너졌습니다. 단 곳이 없고 예. 지금 16만 전자까지 내려왔는데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만 예. 해도 5% 넘게 빠졌고. 예, 많이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 100만 전자였잖아요. 예. 지금 80만 전자 됐고. 예. 제가 보기에는 70만 전자 보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사이가 이번 주 안에 또 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매출이 좋은 기업인 건 맞다. 맞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은 그 사이클이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예. 사이클이라는 건 이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부침이 있는 건데 그 부침이 너무 빨리 왔어요. 예. 그 침이 너무 빨리 왔다. 그건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기술의 등장인데 당연히 비싼 메모리 반도체 D램 대신에 구글의 간단한 프로그램만으로 그 6분의 1의 절약 효과가 있다면 그러니까는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6개를 쓰던 걸 한 개만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하면 100% 그걸 쓰죠. 쓰죠. 그러니까 이게 삼전이나 하이닉스로서는 악재는 악재인데 투자자들 입장이나 정권에서 뭐 삼전 하이닉스에 투자해서 뭐 그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AI 합성 영상. 빨리 타 시간 없어. 야타 시간 없어 하면서 물론 예.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출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AI로 합성입니다, 만든 합성. 합성 영상인데 그때 그거 보고 탄 사람들 거의 쪽박을 찼을 것이다. 진짜 그러겠네요. 네, 그때 야타라는 그 AI 영상 보고 없는 돈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저거 이재용 회장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하필 또 그 뒤에는 전쟁 모습이잖아요. 그 전쟁과 상관없어요, 지금. 예. 그런데 저런 영상에 아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타야지 하고 차 타신 분들 특히나 신용을 얻어서 저 시기에 삼전이나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오늘쯤은 아마 깡통을 차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경향신문 보다가 요 기사를 좀 찾아왔는데 경향신문관이 코스피 그래프를 갖다가 이 버블 그래프하고 너무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왼쪽에 있는 게 이 민스키의 이 버블 곡선 그 모델이고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코스피 곡선인데 두 개를 겹쳤더니 모양이 똑같다고 그러면서 경영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블 곡선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은 영어로 생각하시는데 그냥 거품 곡선 아니겠어요? 거품이라는 게 뭡니까? 꺼지는 펑 거잖아요. 터지는 거죠. 여러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피거품 속에서 탄생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모든 것은 거품이다. 그런 걸 상징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 크로노스의 거품이 바다에 떨어져서 거기서 탄생한 게 비너스다. 그 피가 이제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어디서 나온 피인지는 뭐 이 방송에 부적합하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찾아보시면 그런 피였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거품인 거예요. 인생 만사 거품이 있습니다. 그 잔뜩 낀 거품을 너무 과신해서 부동산 팔고 주식 갈아타라고 한 정부의 이 최고 통수권자로부터 지금 아무도 주식 관련 얘기를 요새 통 안 하더라고요. 환율 얘기도 절대 안 합니다. 네, 환율 얘기도 안 하고. 아니 도대체 그렇게까지 얘기하던 그 스피커들이 다 고장났나? 왜 요새는 그 부동산 팔아 주식 사세요. 환율은 뭐 1,420원 몇 달 안에 볼 겁니다. 물론 이재명이 그 얘기할 때는 한때 잠깐 1,420 언저리까지 내려간 적이 있죠. 그때 연기금이 동원되면 그때 가능했었고 전쟁은 그때 이재명도 예상 못했죠. 뭐 저도 예상 못했어요. 하지만 세상 만사 장담은 이렇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부메랑이 된다. 좀 재수가 더 나빴을 뿐인데 이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른다고 이재명 덕분이 아니요. 떨어진다고 이재명 탓이 아니다. 다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신한 결과가 아닌가. 이게 이제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부정의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프에서 나오는 부정의 단계. 쫙 바닥도 모르게 떨어졌다가 이제 겨우 이제 회복되는. 야, 이 과정을 우리가 좀 겪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주식은 올라야죠. 뭐 좌파 밉다고 주식 떨어지라고 하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은 이거 아닌데.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겁니다. 이게. 네, 아무튼 왜 그 주식과 이 환율에 대한 그 자신감 있던 목소리가 지금은 거의 안 들리느냐. 무슨 그 지상파 종편 뉴스 전문 채널에도 그 얘기는 안 해요. 난 그래서 아니 그 많은 뉴스 아이템에서 왜 이런 얘기는 안 하지? 하지 말라고 무슨 보도 통제 지침이 내려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또 댓글창에 이재명 지지하는 분이 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좀 말을 하시면서 논리가 되시면 좀 반박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이번 상황에서 제일 심각한 거는 결국 이란 전쟁인데 이란 전쟁이 좀 빨리 좀 끝나야 될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란이 지금 들고 나오는 카드들을 보면은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급기야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보면은 이란과의 그 협상이 합의가 안 되면은 그냥 미국이 할 수 있는 거 이란의 하르그섬 그 원유 시설 정유 시설 다 폭파해서 부셔버리고 이란의 발전소 다 부셔가지고 이란을 뭐 석기 시대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우리는 그냥 손 털고 나갈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또 국회가 나서가지고 이란 국회입니다. 이란 의회가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우리가 받아낼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통행료가 심각한데 한 척당 30억 원이에요. 엄청 비쌉니다. 아니 기름 유조선이 거기 통과하면 지금 엄청 비싸진 보험료에다가 할증료까지 물고 기름을 가져오는데 한 척당 통행세 톨비예요 저게. 호르무즈 해협 톨게이트에서 톨비 내는 거예요. 톨비를 무슨 척당 30억 원을 내면 기름값은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이 수지가 맞는 겁니까? 우리는 아주 타격 심각하죠. 제가 보면은 저 톨비 문제는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란이 지금 세계 경제를 아주 그 강다란 빨대를 꽉 움켜쥐어 가지고 지금 사람을 질식시키는 그런 것인데 지금 왼쪽에 나오는 바브
엘만데브 해요. 예. 저건 이제 후티 반군이 예, 저기도 지금 봉쇄된다고 그래요. 지금 뭐 깐족이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이란에서는 빨리 해라. 이제 후티가 그 예멘에서 미사일 2발을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로 쐈잖아요. 예. 그 중에 한 발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미군이 한 20여 명 이렇게 다치거나 숨졌다는 얘기는 아직 없지만 예. 일단 그 뭐 중태다 뭐 공격을 그런 얘기는 당했는데 있더라고요. 예. 문제는 이란이 오늘 후티 반군 보고 야 좀 더 세게 해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것이라고는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는 그 일군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그 잔당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티의 저 바브 엘만데브 예. 저 양쪽인데 미군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후티는 작년에 미국과 해놓은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적질 안 한다고. 예. 그러니까 후티는 이번에 의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래도 이란 석유 팔아서 번 돈으로 한 20년 이상 잘 이렇게 그 협조를 받아왔으니까 도움을 받아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뭐라도 해야지 하고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후티가 전면적으로 이 바브 엘만데브를 틀어막은 것은 사우디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우디가 더 이해 당사자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국토 면적이 넓은데 사실 오른쪽에도 문제지만 왼쪽 홍해가 사우디의 그 바다라고 할 정도로 막히면 큰일 나죠.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예. 저기 이제 수에즈 운하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려면 바브 알멘데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우디 참전이 지금 그 목전입니다. 예. 사우디는 후티 때리러 또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발을 뺀다고 지금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저 지역을 갖다가 결국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우디가 다국적군을 지금 구성하려고 이미 그 UAE를 내세웠고 바레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지금 사우디의 그 빈살만이 언제 공식 참전을 선언할지는 저는 모르지만 예. 임박했다고 봐요. 후티가 이제 바브 엘만데브를 정말 조이면 예. 사우디가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네 일인데 뭐 예. 이거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지도 다시 보시면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바브 알만데브로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의 자 배터리, 현대차, 그다음에 각종 IT 기기가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 유럽으로 갈 때 저 아덴만 지나서 바브 엘만데브 해협 지나서 수에즈 운하 지나서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유럽으로 가야 돼요. 삼성전자, IT, 휴대폰, 배터리, 현대자동차 실은 배 다 저기로 가야 돼요. 예. 유럽으로 가는 그게 통로 중에 통로인데 저게 만약에 후티 해적들이 막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저 앞에서 쭉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아프리카가 나와요, 여러분. 예, 예. 아프리카 끝에 가면 희망봉이라고 케이프타운 밑에 예. 있는 곳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면 빨라야 보름. 한 그리고 2주 이상 더 걸린다고. 물류비는 한 80% 가까이 올라요. 그러면 뭐 가격을 엄청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현대차나 삼성전자 휴대폰 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홍해, 후티, 사우디 하고 그런 외국 이름들 나오니까 아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기타 우리의 배터리 제품들 그 각종 또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수출품이 그쪽을 향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당사국이라는 점을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저 박상규 평론가께서 뉴스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신 동안에 또 이보희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이호이님께서 일찍 탈출은 지능순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재명을 뽑아놨는데 이게 그 뒷감당이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뒷감당 안 되면은 그냥 뭐 재판을 잘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박상규 평론가와 함께 정말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상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